안녕하세요. 인택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인데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신청 제출,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들어가면 간편 신청하기와 일반 신청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니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로그인 방법이 있지만 인증서를 이용한 경우에만 소득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어야 하지만 인증서 로그인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로그인을 하면 주의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 제외될 수 있다고 알려주네요. 인적사항, 소득, 전세금, 계좌번호 순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에서 가구원 명세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동거 가족을 모두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 가구원들을 삭제해 주었고요. 반대로 가구원을 추가하실 때는 우측 상단의 가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 주민번호와 관계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실 때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옆에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제출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을 받은 경우에는 하단에 자녀 1명은 15만원, 자녀 2명은 30만원을 입력합니다. 소득 내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인증서로 로그인 요청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국세청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했거나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득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접 입력하거나 삭제 버튼을 눌러 없애거나 확인 금액란의 금액을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로그인해 제공동의를 눌러야 배우자 소득을 조회할 수 있어요. 소득을 수정한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주세요.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가 안 되는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있다면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간주전세금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요. 내 주소지나 사업장이 가구원의 명의가 아닐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전세라고 간주하고 기준시가의 60%를 전세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내가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실제 월세 보증금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억울하게 지급 제외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는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예를,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입력이 가능한데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 방문을 선택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사이에 있는 경우 장려금이 50% 줄어들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가 체납에 충당이 되고 나머지 70%만 준다는 내용이네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인태기님 장려금 신청 접수됨, 심사 후 9월 초순 통지 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도 지급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국세청의 소득과 재산 자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득, 재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작년에 열심히 일했으니 이 영상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